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외식 시장에서 CJ 프레시웨이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엄청난 성과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된 경쟁력의 결과인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9,012억 원. 이게 뭐냐면요. CJ 프레시웨이가 2025년 3분기에 달성한 진짜 말 그대로 역대급 분기 매출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8.3%나 성장했고 영업이익 역시 336억 원으로 2022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아니, 요즘처럼 다들 지갑 닫고 외식도 줄이는 불황에 어떻게 식자재 유통기업이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을까요? 외식 산업 전체가 휘청이고 있는데 말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오늘 이 내용을 분석해보는 진짜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놀라운 실적의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요. CJ 프레시웨이가 사실 얼마나 거센 욕풍을 맞서고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상황이 절대 만만치 않았거든요. 현재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중고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외식 산업 자체도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IBK 투자증권 리포트에서도 딱 지적하는데요. 식당은 점점 커지는데 손님은 오히려 줄어드는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를 마주하고 있는 셈이죠. 압박이 한두 군데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더 싼 식자재를 내세운 경쟁자들이 막 치고 올라오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인건비나 원재료값 같은 비용은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정체되는데 비용은 늘어나는 정말 사방이 꽉 박힌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역풍 속에서 CJ 프레시웨이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역대급 실적을 냈잖아요. 그 비밀이 바로 세 가지 성장 기둥에 있었습니다. 여러 리포트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이 강력한 무기들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기둥이 뭐냐면 바로 자체 물류망, 센트럴 키친이라는 제조 역량, 그리고 솔루션 기업으로의 진화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엄청난 시너지를 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이 막강한 자체 물류망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런 인프라를 갖추는 걸 망설이거든요. 하지만 CJ 프레시웨이는 바로 이 물류망을 통해서 요즘 폭발적으로 크고 있는 프랜차이즈나 온라인 같은 시장에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하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간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센트럴 키친입니다. 이게 그냥 식재료 가공하는 공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객사인 식당들의 주방 업무를 거의 대신해주는 핵심 기지 같은 거죠. 덕분에 식당들은 주방 인력이나 비싼 설비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키친 리스 운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인건비 한 푼이 아쉬운 요즘 식당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거부하기 힘든 그야말로 신의 한 수 같은 죄안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단순한 식자재 공급 업체를 넘어서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고객사의 성공을 함께 고민하는 사업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냥 물건만 파는 관계가 아니라 CJ 프레시웨이 없이는 우리 가게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영리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잖아요. 지금부터는 CJ 프레시웨이의 이 화려한 성장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는 없는지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CJ 프레시웨이가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매출이 쑥쑥 크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남는 장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이 수익성 딜레마야말로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럼 왜 이익이 줄어드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원재료 값이랑 인건비가 계속해서 이익을 갉아먹고 있고요. 둘째, 2024년 기준 276.6%에 달하는 부채 비율은 사실 좀 무거운 짐처럼 재무 구조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튈지 모르는 농산물 가격은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우리는 CJ 프레시웨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투자자라면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지금부터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쟁사랑 비교해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 여기 PE 비율을 보면요. 이게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보여주는 건데 CJ 프레시웨이가 더 낮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ROE,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장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장사는 더 잘하는데 주식 가격은 아직 그 가치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IBK 투자증권 리포트에서도 짚어냈듯이 이번 실적은 그냥 반짝하고 끝날 성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물류, 제조, 솔루션이라는 아주 단단한 구조 위에서 만들어진 이건 진짜 실력이라는 뜻이죠. 앞으로 CJ 프레시웨이의 행보를 보실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첫째, 지금처럼 프랜차이즈랑 온라인 시장을 계속해서 장악해 나갈 수 있을까? 둘째, 가장 큰 숙제죠. 이 수익성을 정말로 개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장 상황을 오히려 경쟁자를 따돌릴 절호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CJ 프레시웨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딱 이 저울 같아요. 한쪽에는 독보적인 인프라라는 구조적인 강점을 올려서 사상 최대 매출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수익성 개선이라는 아주 무거운 과제가 여전히 놓여있죠. 이 저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CJ 프레시웨이가 그들의 실적으로 직접 증명해내야 할 겁니다. 과연 그들은 이 거친 파도를 넘어서 순항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점은 이 컨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